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대표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모처럼 좀 SK하이닉스를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사실 뭐 일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좀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쉬지 않고 가고 있죠. 일봉으로 볼 때는요. 진짜 쉬지 않고 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고점인가 싶다가도 쉬지 않고 계속 가는 부분들, 이런 현상들 때문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포모를 느끼는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이제는 이거 슬슬 매도를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AI 시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확장성은 분명하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사실 어제자 이슈로 놓고 볼 때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장 초반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했어요. 굉장히 강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였죠? 엔비디아의 블랙루빗 관련한 이슈였죠. 그 당시에 마이크론이 후보에 탈락을 할 것이다 라는 이슈가 좀 강했어요. 그러면서 SK하이닉스가 자연스럽게 70%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고 삼성전자가 30%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이슈가 좀 강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파에 대한 경쟁 구도로 인해서 이 두 개의 축으로 HBM4에 대한 부분들의 경쟁률이 강화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프레임이 좀 강하게 씌워졌던 부분들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옛날만큼의 파워가 확실히 강하지가 않다라는 거. 이건 여러분들 이제는 슬슬 조심을 해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저도 개인적인 바람으로는요. 계속 가면 좋아요. 계속 갔으면 좋겠죠. 물론 좋은데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AI 시장은 계속 커지긴 할 겁니다. 계속 커지긴 할 거지만 그에 따른 엔비디아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요구 조건들이 계속 까다로워질 거거든요. 요구 조건들이 계속 까다로워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레벨도 높아져야 된다라는 건데 이 레벨에 대한 부분들의 상한선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과연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의 의문점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계속 물량이 많아질 겁니다. 주문수가 많아지겠죠. 자, 그럼 주문수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돈을 벌 기회는 많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요. 캐펙스 투자를 해야 돼요. 자, 캐펙스 투자를 계속 해야 됩니다. 공장을 늘려야죠. 그러면 그에 따른 투자 비용이 막대하게 또 들어갑니다. 일회성 비용이. 자, 그럼 이 투자금이 또 들어가는 부분들. 근데 이미 투자자들은 리테일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은요. 눈높이가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을 전부 다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개인적으로 한 번쯤은 쉬어갈 구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은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월봉 보세요, 여러분들. 사실 이평들의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이평들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요. 계속 이 이격을 벌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평이라는 것 자체의 성질이요. 이격을 벌렸다가도 이격을 다시 좁혀요. 이격을 좁혔다가 다시 이격을 벌립니다. 이런 형태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월봉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월봉의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미 가격 상승의 레인지가 많이 폭발적으로 상승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언제든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조정의 국면에 있어서는 추세를 깨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추세 하나, 두 번째 추세 하나. 그러면은 SK하이닉스는 최고 조정이 나와도 여기까지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추세가 깨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여러분들 고려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여기서 잡는 게 맞을까? 라는 걸 여러분들 이제 생각은 하셔야 되죠. 신규분들은. 왜냐면 거래량이 월봉 기준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주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요. 거래량이 소폭씩 줄어들고 있어요.
자, 물론 이제 또 이렇게 박스권을 치고 가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경우들은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꺼지지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소부장주들이 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그간 못 갔던 소부장주들이.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조만간 소부장주 관련해서도 이야기 한번은 해드릴 겁니다, 영상으로. 근데 오늘은 제가 SK하이닉스를 한번 이야기는 해드릴 건데, 일단 이제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SK하이닉스 쪽 관련해서 투자 전략에 대한 PDF 쪽에 대한 부분들의 업데이트 파일을 좀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많은 관심을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HBM4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블랙로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두 축에 대한 공방전이 올해 이어질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주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삼전, SK하이닉스 쪽에 많은 투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궁금증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쪽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다뤄보면은 나쁘지 않겠다. 도움이 좀 많이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투자 전략을 좀 PDF로 좀 파일로 준비를 했고요. 기존에 받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아직 못 받아 보신 분들은 제가 이따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간단하게 좀 세 가지로 나눠서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AI 모델에 대한 고도화, 그로 인한 병목이 연산해서 메모리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결국 HBM4에 대한 부분들의 조기 양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루빈 플랫폼에 대한 선점이 실적 가시성을 앞당기고 있죠. 자, 근데 일단은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70%의 점유율의 확보가 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삼전이 지금 뭐 따라온다라고는 하지만 이 레퍼런스를 무시 못합니다. SK하이닉스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SK하이닉스는 그 점유율을 지켜야 돼요. 삼성전자는 그 점유율을 어떻게든 뺏어야겠죠. 그러면 이 점유율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과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일단 지금 작년 영업이익률이 58%, 연간 영업이익이 47조 원이 나왔죠. 자, 이건 여러분들 사이클 피크를 증명했어요. 수익성으로 이미 증명을 했고요. M15X의 조기 가동이 올해 공급 우위를 고정시키는 흐름 역시도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 대비해서 양산 시점이나 고객사 연결에서는요, 이미 앞선 타이밍을 확보를 했죠. 그리고 AI 생태계 내에서도 수주 장고의 질이 이미 차별화를 SK하이닉스가 가져가고 있어요. 삼성전자나 마이크론보다 빠르다라는 겁니다. 빠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예전부터 HBM 쪽의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돈이 안 될 때부터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은 진행 안 했어요. 이제서야 돈이 되니까 진행을 했던 거죠. 그걸 SK하이닉스는 이제 빛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차이라는 거죠. 저는 여전히 개인적으로 HBM 대장은 SK하이닉스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아마 AI 쪽에 대한 순환매는 계속 돌아줄 것이고요. 조정은 나올 것이다라고 봐요. 조정은 나올 것인데 그 조정 나온 뒤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은 너무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이야기 드릴 거예요. 투자 전략에 대한 PDF 파일. 이걸 아마 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결국 이겁니다. H뱅4 시대를 여는가? 라는 부분들. 결국 저는 뭐 SK하이닉스가 H뱅4도 절대 강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 시장이 지금 주목하는 이유는 뭐예요? 데이터 이동의 시대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자, 이 변화가 결국에는 시스템 구조로 바뀌고 있고요. 고대역폭 메모리가 결국 그 한가운데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자, 거기에 시장이 지금 이 SK하이닉스를 다시 끌어올려 보는 이유도요. 이 흐름의 중심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기 때문이죠. 자, 최근에 주가도 결국에는 뭡니까? 이 HBM4 관련한 양산 시점이 구체화가 되면서 M15X의 조기 가동 일정이 확인이 됐죠.
그러면서 공급 우위가 실적에 반영이 되는 그 시점이 앞당겨졌다라는 그 판단이 선반영이 된 결과로 얽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섹터의 전체의 방향성을 놓고 보면요. 자, 1월 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보시면 HBM4 파운드리 턴키 전략에 대한 전면화 들을 내세웠고요. 마이크로는 뭐죠? 미국 내 보조금 수혜를 바탕으로 HBM3E에 대한 비중을 확대를 합니다. 자, 마이크론이 사실 상대적으로 좀 느려요.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옵니다. 자, 다만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이거죠. 차세대 양산 일정에서 간극이 생긴다라는 거. 결국 뭐냐? AI에 대한 부분들의 서브용 메모리는요. 누가 먼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느냐. 결국 그게 수주를 가르는 구간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 TSMC와 협력 여부가 생태계 내 지위를 나누는 기준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숫자로 딱 놓고 보면은 이 부분들을 SK하이닉스가 이미 증명을 하고 있어요. 역대급 실적이죠. 이미 수익성의 피크를 찍었다라고 놓고 봐도 나쁘지가 않아요. 2024년 매출입니다. 2024년 영업이익이에요. 무려 1년 만에 성장률을 보세요. 반 이상이 올라갔어요. 반 이상이.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 거의 피크 이상을 찍었다고 놓고 봐야 돼요. 2025년 여러분들 연간 매출액이 와, 이게 거의 100조예요. 100조. 97조인데 3조 더 찍었으면 100조입니다. 영업이익이요? 47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전년 대비 이익이 얼마가 늘은 거냐면요. 100%가 넘게 늘었습니다. 100%가 넘게 늘은 거고 4분기 영업이익률은요. 58%가 이상 늘어났어요. 1월 중에 발표된 자사주만 해도요. 1530만 주였어요. 이걸 전량 소각 결정을 하면서 뭐까지 보여줬습니까? 주주 환원 의지까지 분명히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즉슨 뭐예요? SK하이닉스가 실적에 대한 자신감, 이 부분들의 연장선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우리 실적 잘 나와. 자신감이 묻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쫓아올 테면 쫓아와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SK하이닉스는. 와, 진짜 실적이 말이 되나 싶을 정도예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그 성과금 주는 것만 놓고 봐도 저도 솔직히 부럽더라고요. 그 직원들 성과금, 그 연구원들이나 그 성과금 나가는 거 보면은 아, 장난 아니게 진짜 많이 받더라고요. 차, 그래서 이게 아, 정말로 옛날에 SK하이닉스가 이게 갑자기 사진이 안 나오네요. 아무튼 이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였냐면 약 3년 전인가요? 4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어, 인기가 거의 없었죠. 인기가 없다라기보다는 비인기 산업군이었어요. 비인기. 그 당시 SK하이닉스가 주주들한테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니, 삼성전자처럼 아니 메모리 사업을 하든지 디램 사업을 하든지 뭔가 돈이 되는 걸 해야지 왜 말도 안 되는 무슨 뜬금없는 HBM 사업을 하냐? 라고 하면서 진짜 욕이란 욕을 다 먹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계속 뒤처지는 소리도 듣고요. 쫄병이란 소리도 많이 들었었죠. 근데 진짜 불과 얼마 안 됐죠. 3년? 4년? 채 안 돼서 반전 다 해버리죠. 3전을 제껴버립니다. 그냥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죠. 3전도. 그제서야 이제 HBM 쪽 사업 뛰어드는 거예요. 3전도. 아, 결국 이게 진짜 드라마 같은 거죠. SK하이닉스가 과연 이 HBM 쪽에 뜰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참 대단한 거예요. 기업 운영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걸 참 놓고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SK하이닉스의 이 수익의 3대 축을 놓고 보면요. HBM 쪽과 차세대 D램 쪽, 그리고 낸드 쪽 세 가지로 좀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은 HBM 쪽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쪽이 매출의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앞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투자 전략집 이야기해 드린다 했었죠. 이걸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나서 보셔야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아마 영상 보시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PDF 파일을 보고 한 번 더 영상을 보시면요. 충분히 더 공감이 가실 거예요. 자, 아까 그 말씀드렸던 투자 전략집의 PDF 파일이 이겁니다. 이번 사이클에 일단은 최종 목표가가 퀀트 기반 자료로 일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 전고점에 대한 목표가가 자료 안에 가격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눌림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디서 매수를 하면 되는지 최종 매수가가 일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리스크도 항상 생각은 해야 됩니다. 그 리스크 관리 차원상 손절가가 자료 안에 가격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대응이에요.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격이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퀀트 기반으로 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른 자료들 대비해서 퀄리티가 좀 높을 겁니다. 왜냐면은 AI 매집 단가를 분석을 해서요.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자금 이동 흐름까지도 같이 분석을 해서 최종 투자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산출을 시킵니다. 근데 그 안에 모멘텀과 근거까지 같이 결합을 시킨다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그에 따른 목표가를 같이 산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멘텀과 그 근거 부분들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주가에 대한 차트 근거 분석, 모멘텀 기반의 최소 목표 수익 근거. 그러니까 목표 수익만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왜 수익가, 그리고 왜 여기를 목표가로 잡았는지 그 근거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적인 투자 시나리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응 자료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자료를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미리 아마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아래에 나와 있는 010-2794-1584번으로 도움이라고 두 글자 문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쯤 꼭 눌러주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들 기본으로 한 번쯤 눌러주세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든 수익을 볼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시장이 좋은 만큼 돈 버셔야죠. 시장이 안 좋을 땐 또 쉬어야 되고 시장이 좋을 때는 돈 버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퀀트 기반에 대한 자료 정말 퀄리티가 꽤나 높습니다. 저도 보고 굉장히 좀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산출 능력을 뽑아낼 수가 있구나라는 부분으로 좀 많이 놀랬기 때문에 투자자 분들이나 혹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794-1584번으로 도움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셔서 꼭 자료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업 구조를 딱 보면은 돈의 방향이 비교적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자, 매출의 57%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게 뭐죠? 단연 HBM입니다. 그것도 6세대 HBM4 12단과 16단이죠. 자, 12단과 16단을 가장 먼저 양산 단계에 지금 올려놓은 영역이라고 이게 갑자기 뜨네요. 이거 끄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12단과 16단에 대한 부분들의 양산 단계에 올려놓은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선점을 한 거죠. 삼성전자보다 마이크론보다 더 빠르게 선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TSMC와 베이스다이 협력을 통해서 이미 뭐라고 있죠? 커스텀 H뱅 공급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면서 차기 AI 플랫폼량의 물량을 선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ASP랑 마진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ASP가 뭡니까? 수익성 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마진을 끌어올리는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다.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이게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없는 차별화 포인트를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무려 이쪽에만 비중이 57%를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강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차세대 D램입니다. 물론 이제 D램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삼성전자가 좀 우위라고는 할 수 있지만 SK하이닉스도 지금 생각보다 많이 쫓아왔습니다. 왜? 레퍼런스를 많이 쌓아뒀어요, 얘네들도. 비중이 지금 한 28% 정도로 됩니다. 자, 지금 원시 공정 기반의 DDR5 그리고 LP DDR6 그 양산이 지금 본격화가 됐죠. 그러면서 AI 데이터 센터용의 256기가 관련한 RD, IMM의 고용량 수요로 흡수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낸드랑 그리고 SSD는 321단이에요. 321단이 뭐냐면 층을 321단을 쌓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층을 많이 쌓을수록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 층을 많이 쌓을수록 좋은 건데 이 층 쌓는 게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 층을 쌓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층수가 321단이에요. 이 321단 기반으로 초고용량의 기업용 SSD가 AI 추론 서버로 확산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부담이었던 부분이 흑자폭을 넓히는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쉽게 말하면.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낸드랑 SSD까지도 모멘텀이 같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요. 이미 반복적인 매출의 레버리지도 확보를 해주고 있고요. 이미 HBM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낸드, SSD 쪽까지도 모멘텀이 다시 부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세 개의 사업이 모두 다 잘 되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잘 되는 HBM 그리고 시장이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HBM 이쪽에 매출 비중이 거의 60% 가깝다. 이걸 과연 어떻게 따라올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실 차트만 100% 놓고 분석해가지고 수익을 본다? 저는 솔직히 반대입니다. 차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펀더멘탈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은. 왜? 시장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요. 그만큼 시장의 주도 섹터가 많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주도 섹터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주도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어떠한 모멘텀이 더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게 투자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체크 포인트는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올해 2월에 뭐죠? 청주의 M15X 첫 클린룸이 가동이 되면서요. 시험 생산이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자, 그리고 2분기에는 뭐죠? 엔비디아 루빈 플랫폼량의 HBM4가 공급이 본격화가 됩니다. 이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탭 착공이 이어지면서 중장기 캐파 확대의 윤곽이 잡히는 시점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자동적으로 뭐가 있죠? 인프라 투자 부분들이 이어진다라는 전제 하에 이 일정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2027년 상반기까지는 공급 우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리스크가 하나도 없냐? 아니죠. 리스크도 분명하게 우리가 체크는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리스크는 뭐냐? 이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의 턴키 전략. 이걸로 인해서 점유율을 빠르게 회복할 경우에는 결국엔 가격 협상력이 한 번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서 업계 전반의 공격적인 증설의 자체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 균형을 압박할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급 과잉에 대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 요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현재 구간에서 딱 놓고 보면요. 양산 시점이나 고객사 연결, 수익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앞서 있다라는 점만 놓고 보면요. 완충 역할은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의 시각 차이만 딱 놓고 봐도요. 이미 증권가들에서도요. 목표가를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리포트를 아까 봤을 때만 해도 제 기억상으로요. 하나증권이 1월 14일 날 SK하이닉스 리포트를 냈거든요. 그 당시에 기준 목표가를 112만 원으로 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제가 이제 그 증권가는 뺐는데 112만 원으로 냈었고요. 그리고 KB증권이 95만 원을 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H밴포에 대한 부분의 양산 속도와 고객사 확대 폭에 대한 이 가정 차이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계속해서 벌려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 다음 분기 실적이라든지 2분기 공급 개시가 이 간격을 계속해서 좁혀 나갈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SK하이닉스는 다음 판단할 분기점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H밴4의 효과가 얼마나 숫자로 나타날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사실상 딱 주가로만 놓고 보면요. 조정 나오긴 딱 좋은 포지션 구간이긴 해요. 근데 펀더멘탈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조정 나오면은 우리는 투자 전략집 안에 들어가 있는 대로 눌림목 나올 때 뭐다? 최종 매수가 구간에 매수 무조건 해야 됩니다. 기회예요, 여러분들. 그 구간 오면은 무조건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시장이 좋은 만큼 움직여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돈 못 벌어요. 자, 그래서 지금 솔직히 돈을 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산업의 트렌드를 타고 있는데 아직 부각을 받지 못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즉, 숨어 있는 보석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좋은 결실을 좀 맺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성과도 내셨으면 좋겠으니까 꼭 여러분들 제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을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게 되면은 제가 작년 9월 2일 날이에요. 작년 9월 2일 날 SK 하이닉스를 그 당시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때였습니다. 추천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아래 재료들을 PPT로 좀 부각을 시키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우리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자. 그때 제가 본 거는 여러분들 느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재료에 대한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SK하이닉스는 레거시 반도체 가격 사이클 바닥과 그리고 HBM 장기 공급 계약으로 변동성을 확연하게 줄였고요. 중장기 견조함을 만들어지는 그 흐름이 분명하게 2025년 하반기에 보여줬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보여줬었어요.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체크를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분명하게 매수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결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 78만 원대를 가격을 달성을 했어요. 불과 얼마 안 걸렸죠. 9월 달이면 10, 11, 12, 1, 한 4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4개월 만에 무려 2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티스 역시도요. 작년 7월 달에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래 총 6가지를 PPT로 만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왜 가지고 가야 되고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경기 회복, 그에 따른 로봇 투자에 대한 수요가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일본 야스카와 기업이 작년부터 실적 회복세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보통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분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스카와 기업을 많이들 보세요. 왜냐면 야스카와 기업이 실적이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로봇 수요 쪽이 회복이 확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야스카 기업의 실적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국내 기업들이 또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가 작년에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테스를 이 당시에 제가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당시에 또 삼성그룹이랑 전반적인 협력 역시도 확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AMR부터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6개월선과 1년선 안쪽에서 크게 주가가 밀리지가 않고 박스권을 그려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더 이상 크게 밀려봤자 손절가도 굉장히 짧고 오히려 위쪽에 먹으면은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좀 넓지 않나라고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가 붙었었고요. 로봇 수요 회복 지표가 붙었고 대기업 협력 확대가 붙으면서 이 세 개가 맞물렸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53만 원대까지 상승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불과 8, 9, 10, 11, 12, 1, 뭐 무려 한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벌써 1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게 팩트가 되는 거죠. 결과는 여러분들 차트가 증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마지막에도 로봇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계속 드렸었는데 아마 몇 분 못 잡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아마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로봇주 지금 대세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시장만 봐도 로봇주가 대세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들은 그걸 거예요. 아, 이제 와서 이제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남들이나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로봇주는요, 당연히 늦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유로메카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혹은 뭐 두산 뭐 이런 로봇주들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로봇주잖아요. 이런 로봇주들 말고요. 일단 베일에 가려져 있는 로봇주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베일에 가려진 로봇주가 저는 딱 하나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현재 그 종목은요, 올해 실적부터요, 외형 성장, 그리고 대기업과의 MOU, 협력, 그리고 그에 따른 포트에 대한 다변화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아직 출발도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로봇주들 다 갈 때 이 녀석 혼자 아직 못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직 언론에서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뉴로메카가 급등을 했던 것도 뭡니까? 다른 로봇주들이 갈 때 뉴로메카가 뒤늦게 갔던 이유도 뭐예요? 뒤늦게 언론에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간 겁니다. 이 녀석도 제가 볼 땐 뉴로메카랑 거의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아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뭐다? 먼저 매수를 해서 잡고 가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요, 아마 이 종목 조만간에 50% 이상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도 올해는 안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대부분 지나간 다음에서야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또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확고한 관점입니다. 이 확고한 관점으로 내가 확실하게 관점을 잡고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이 50% 종목 여러분들 분명하게 궁금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받으면요, 여러분들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2794-1584번으로요. 종목이라고 두 글자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향후 이번에 5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그 점도 꼭 확인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